2025년 10월 10일, 바로 이날이었죠. 워싱턴에서 터진 두 개의 충격이 글자 그대로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관세 폭탄에다가 정부 셧다운까지. 심해졌는데 이 두 가지 위기가 어떻게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날은 그냥 금융 뉴스 하나 나오고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딱 하나, 그리고 백악관의 공식 발표, 이 두 가지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경제에 정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바로 그날의 기록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장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고통스럽게 반응했는지부터 보시죠.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였고 그 결과는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가 단 하루 만에 3.5%나 폭락한 겁니다.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크게 떨어진 건데 시장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월가에서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지수인데요. 하루 만에 5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동성이 그야말로 폭발했다는 신호거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당시 시장 분위기를 한 블룸버그 분석가의 이 한마디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관세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분야 전체의 나쁜 소식이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걸까요? 그 원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린 거죠.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지금 있는 관세에다가 추가로 100%를 더 물리겠다. 바로 이 발표가 모든 패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적인 글을 올리자마자 시장이 바로 반응했고요. 점심때쯤 되니까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대통령이 이걸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한 겁니다. 이 계획 그대로 간다고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그냥 협상하려고 한번 세게 질러본 걸까요? 아니면 진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일까요? 이제 그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죠. 이거 혹시 익숙한 협상 전술 아니야? 곧 있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을 유리하게 짜려는 그런 정치적인 수라는 번석입니다. 사실 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 적이 있긴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미국이랑 중국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트루스 소셜 같은 걸로 공개적으로 위협을 하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수출을 통제한다거나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로 대응하죠. 그렇다면 이건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까요? 이 조치가 그냥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거대 축이 완전히 갈라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피터슨 연구소의 전문가 메리 러블리의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디커플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왜 시장이 그동안 이렇게나 낙관적이었는지 의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한 디커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들 눈에는 이런 사태가 터질 조짐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안일했던 시장이 더 이상했다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죠. 금융시장의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서 이 사태가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일상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그 전문가 메리 러블리가 여기는 즉각적이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콕 집어서 지목한 분야들입니다. 서부 해안의 항만들, 창고업, 트럭 운송, 그리고 철도까지. 딱 봐도 미국 물류의 심장부죠.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들립니다. 100% 관세는 항만에는 파멸적일 것이고 창고나 트럭,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거라는 거죠. 이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정말 설상가상인 게 이렇게 무역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열흘째 계속되고 있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였죠. 여기서 REF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하는데요. Reduction in Force, 우리말로 하면 인력 감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셧다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임시 무급휴직이 아니에요. 연방 공무원들을 아예 영구적으로 해고하는 걸 의미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이렇게 짧고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RIF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으름장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자기 직원들을 영구적으로 해고하기 시작했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셧다운이 열흘째가 되면서 위협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영구해고 통지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인력을 영구적으로 줄이겠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진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는 관세 폭탄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안으로는 셧다운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과연 한 나라가 이 두 개의 전선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